안녕하세요. 오늘은 두보의 등고라는 실현율시를 할 차례입니다. 책 442페이지 제일 위에요. 실현율시를 이 책에 세 작품을 넣어놨는데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한 게 황학루, 최후의 황학루. 그 다음에 200의 등 금능 봉황대, 금능에 있는 봉황대를 올라서, 네. 그 다음에 등고. 이 등고는요, 문자 그대로 등고, 높은 데 올라, 높은 누대 같은 거, 누각, 이런 데 올라서 읊은 거예요. 경치를 보면서 자기의 소회를. 등고라는 게 중양절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보통 양수일이요. 홀수가 겹쳐진 날,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 이렇게 홀수를 양수라 그랬는데, 홀수가 겹쳐진 날을, 이거를 홀수가 겹쳐졌다, 양수가 겹쳐졌다 해서 겹쳐졌다, 중자를 넣어요. 중이 겹쳐진다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거듭하다, 겹쳐지다. 중양. 그래서 요 3월 3진날,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 요거를 좋은 날로 치는데, 그 중에 특히 9월 9일을 좋은 날로 쳐가지고 중양절이라고 별도로 해서 민간에서 등고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랄까 하는 세속이 있었어요. 풍속이. 그래서 이제 중양절이 제비가 돌아가는 날이죠. 3월 3일 날 제비가 왔다가 9월 9일 날 돌아가요. 특별히 이제 중양절 9월 9일을 중요하게 쳤는데, 그래서 구자가 둘이 있다 그래서 중양절이라고도 그러고 중구절이라고도 그러고, 네. 이 날은 이제 액땜을 한다고 집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지고 수유를 차고, 여기 책에 있습니다. 수유 주머니를 타고서는 국화주를 마시면서 집에서 부쳐온 국화전을 먹고, 그러는 게 풍속이래요. 밤으로 만든 떡도 먹고. 그날은 그러니까 9월 9일 날이면 제일 풍광이 좋을 때 아닙니까? 가을에 날씨도 좋고, 그때 이제 집 밖으로 나와서 일종의 산보, 등산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높은 데 올라서 시에도 열고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당나라 때, 송나라 때 유행을 했대요. 제가 이란에 좀 있었는데, 이란에 교도 여러 해 있었죠. 그 나라의 이란이라는 나라가 우리 달력으로 양력을 안 써요. 페르시아 달력이라 해가지고 정확해요. 그것도. 새해가 첫 해냐면 보통 3월 21일 춘분이 시작하는 거를 그 사람들은 1월 1일로 잡아요. 노루주라는데 새해라고 신년, 뉴이어. 노루주라는 얘기가 신년이라는 뜻인데 뉴이어. 여기서 13번째 되는 날. 그러니까 1월 13일이겠죠? 이걸 시지다베다라든가요? 그래가지고 이날은 집에 있으면은 안 좋다고 바깥으로 나와서 바깥으로 소풍들 나와요. 바람 쏘이러. 그래서 집에든 별로 안 있고 바깥을 다들 이렇게 나와서 공원이고 산이고 아주 중앙대리 일종의 이제 그런 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바깥에 나와서 액땜을 한다고. 네. 그때 이제 중양절 날 이때 두보가
성도에 있다가 기주 땅으로 와서 방랑 생활을 할 때예요. 네. 그리고 나서 한 5년인가 있다가 방남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3, 4년 정도 있다가 강남 땅으로 가서 거기서 유랑 생활하다가 배에서 죽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오원율 씨 등악양루 그 시에서도 그 시에 그게 저 악양루 동종수에 있는 악양루에서 올라서 그 적은 시 아닙니까? 네. 등고. 그리고 여기 저 등고 여기 저 칠원율 씨 말고도 저 두보의 그 촉상이라는 그 유명한 시가 또 있어요. 촉상이 뭐냐면 제갈공명 제갈량의 사당을 찾아가가지고 읊은 건데 요거는 그 성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좀 두보가 안정적인 생활을 좀 몇 년 했던 그 성도 시절 그때 읊은 시예요. 요 시는 촉상이라는 시는 촉상이 촉나라 재상이라는 뜻이죠. 승상이라는 뜻이죠. 제갈량을 얘기하죠. 촉한. 거기가 성도가 촉한의 수도 아니었습니까? 네. 그때 저 지난번에 추냐 희우라고 밤에 내리는 반가운 비라는 그 유명한 그 오원율 씨를 소개해 드렸죠. 추냐 희우 울풀 요거 시를 지을 때하고 촉상하고 그 비슷한 시기예요. 같이 성도에 있을 때니까. 네.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고, 네, 높은 데 올라서 이 시가 상당히 이 시도 좋아요. 유명해요. 네. 7원율 시 중에 거의 뭐 1, 2위 정도 다툴 사람들이 아주 좋다고 그래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풍급천고 원소에 저청 사백 조비해 무변낭목 소소와 부진장간 곤곤내라. 네. 만리비추 상작객 백년다병 독등대 간난고한 번상빈 요도 신정 탁주배라. 네. 아주 좋습니다. 대에 올라서 지었다 그랬죠. 네. 아까 중양절에 대에 오르는 그러한 풍습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때 9월 9일이면요. 추석 지난 지 한 20여일 되죠. 아주 좋을 때입니다, 진짜.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양력으로 치면 한 10월 한 9일? 네, 한 달 정도 텀이 있다고 보면은 10월 9일. 한글날 때, 네. 10월 초중순, 네. 요 저기 가을에 그 낙엽 떨어지는 거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죠. 풍급천고 원소의 저청 사백 조비해. 풍급 바람은 빠르고 주어 서수로 하늘은 높고 주어 서수로. 네. 원소의 원이 이게 저기 저 원숭이 아닙니까? 원숭이 울음소리, 소 울음소리, 울부짖는 소리는 슬프다. 그래서 원소가 이게 주어고요. 애가 이게 서술어예요. 보통 원소가 들어가면 좀 쓸쓸한 풍광을 나타낸다고 그래요. 네, 원소. 우리는 잘 모르겠죠. 우리나라에 원숭이가 없으니까. 네. 바람은 빠르고 하늘은 높고 나비대바람이 슬프니. 네, 그렇게 두시원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네. 이따가 한번 두시원에 나온 거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시죠. 제가 기억나는 대로 일단 해석을 해드린 다음에 풍급천고 원소의 저청, 여기 저가 물가저자예요. 물가가 맑다 그러면 이게 주어서수로, 그 다음에
모래는 희다 주어 서술어 조 새들은 주어 서술어 날아서 돌아온다. 비이해 날아서 그리고는 돌아온다. 네. 서술어 네. 저청 400 이거하고 비슷하죠. 네. 저 물가 저자가요. 물가 정이라는 것도 있고 물가 빈자도 있고 빈자는 이게 저기 맹자에도 나오잖아요. 북해지빈일원이네. 백이가 북해가에서 살았는데 네. 그러면서요. 그다음에 문왕의 그 저거를 듣고 네. 문왕은 저기 노인네들을 잘 봉양하는 사람이라 그랬다 이러면서 그 나오는 거 있잖아요. 빈자. 그다음에 수호지할 때 호자도 수호. 이게 호자 앞에 삼수 있는 거 이걸 호라고 발음하죠. 그러니까 네. 저기 이름으로 많이 쓰이죠. 수 물가 숫자. 네. 자, 그 정도 하겠습니다. 무변낭목 소소하여 부진장가운 곤곤내라. 무변낭목 가없는 낙목. 낙목은 낙엽을 얘기해. 낙엽. 떨어지는 나무 잎. 네, 나무. 가을이니까요. 이제 좀 늦가을로 들어가죠. 무변낭목 가없은 여기저기 끝이 없듯 그 높은 데 올라와서 보니까 이제 나무들에서 저기 저 바람은 솔솔 부니까 나뭇잎들이 여기저기 떨어질 거 아닙니까? 가가 없다는 게 여기저기 온 천지 온 사방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변지낭목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무변지낭목 가 없는 낙목 떨어지는 잎 해서 무변이 낙목 떨어지는 잎을 수식하는 걸로 그렇게 되면 이 지가 관형격이 되겠죠. 뭐뭐 하는 그런 거예요. 앞에가 서술어 있고 뒤에가 명사가 있으면은 그 사이에 저기 지가 껴 있으면은 그 지는 뭐뭐 하는 뭐뭐 한 그런 류의 관형 역할을 한다 그랬죠. 네, 그렇게 보시면은 여기저기 가 없는 네. 떨어지는 잎은 소소히 소소가 여기에 쓸쓸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소소. 근데 무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 없는 여기저기 모든 곳. 네. 소가 이 소자가요. 이 소자잖아요. 이 초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소자가 쑥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쑥. 근데 서술어일 때는 쓸쓸하다, 바람이 불다 그런 뜻이 있는데 쑥. 그리고 사람 저 성으로도 중국 사람들은 많아 이게 소가. 저 한신의 삼걸 중에 한 사람이 소하라는 분이 있었죠. 소하. 소하가 이렇게 쓸 거요. 소하. 이승. 그다음에 그 위진남북적 시대의 남조의 그 동진하고 그 다음에가 송나라고 그 다음에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 그 다음에 이제 수나라가 남북을 저기 통일해가지고 수양제가 통일해 있다가 얼마 있다가 3, 4년 있다가 당나라로 넘어가죠. 그때 그 남조의 그 송나라 다음에 있던 그 제나라, 양나라 양은 양무제 유명하죠. 이 이 두 나라가 이 소씨예요. 소씨들이에요. 소도성이라는 사람이 처음 해가지고 네. 자, 가없는 끝이 없는 떨어지는 잎은 쓸쓸하게 내리고 그래서 이 전체가 무변낭목을 요걸
하나로 그룹으로 본다 그랬죠. 그럼 이게 주어고요. 소서는 이게 부사어로 보고 하가 이게 서술어예요. 주어 서술어. 떨어지는 잎은 내린다. 네. 낙엽은 떨어진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부진장강. 담 없는 긴 강. 부진장강. 여기서 부진, 해서 또 지자가 있는 걸로 요 위에 거. 요거하고 이게 대꾸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도 앞에 거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뒤에 건 똑같아요. 대꾸인 경우에는. 부진장강. 담 없는 긴 강은 그러니까 끝없이 오는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없이 오는 강. 그러니까 그 강은 변함없이 와요. 그래서 이게 무상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강자류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만 변한다 이겁니다. 강자류 이거 말씀드렸었잖아요. 강은 스스로 흐른다 이겁니다. 공곤내. 곤곤이 이게 저기 넘실넘실 강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을 얘기해요. 세력이 좀 있게 넘실넘실. 곤자가 삼수예요. 이게 본래 이게 오두이자입니다. 이게 오두이자 사이에 이렇게 여기 끼어 있는 거예요. 이게 곤자예요. 근데 이거 삼수를 빼서 요것만 치면은요. 이게 곤룡포 할 적에 곤룡포라고 아시죠? 임금이나 천자가 입는 옷을 곤룡포라 그러잖아요. 네, 곤룡포 할 적에 이렇게 써요. 곤룡포. 그래서 이게 발음이 곤이 되는 거예요. 곤곤네. 다음 없는 긴, 끝없는 긴 강하면 끝없이 흘러오는 긴 강은 출렁출렁 오도다 이렇게. 그래서 요 전체 요것이 앞에도 그렇잖아요. 이게 주어고 여기 끝에가 요것이 서술어예요. 곤곤은 부사어고. 만리 비추 상잡객 백년 다병 독든데 요것도 대꾸입니다. 앞에는 만, 뒤에는 백 숫자. 항상 뭐가 된다. 혼자 뭐가다 이렇게. 만리 비추 만리에 떨어져서 고향 멀리 만리 타양에서 만리 타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리 타양이라고 우리가 말 잘 쓰잖아요. 만리 타양에서 비추 가을을 슬퍼한다. 목적어 타동사 슬퍼해서 그리고는 만리 기자 집어넣어야죠. 그리고는 항상 부사 작객 나그네가 된다. 작객이 여기 위객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나 위자나 이게 뭐뭐가 되다 할 적에는 같은 의미로 잘 쓰입니다. 이게 책에 나와 있어요. 풀이에 위객 객이 된다. 만리타양에서 가을을 슬퍼해서 항상 나그네가 되고 백년은요 한평생을 얘기해요. 백년 한평생 다 병이 많다 이겁니다. 많다 적다 할 적에 다가 많다라는 뜻으로 쓰일 적에는 뒤에 오는 거를 주어로 본다 그랬죠. 이거 배웠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병이 많아서 지금 유랑생활을 하기 때문에 혼자 그래서 이자 넣고 여기도 이자 넣었잖아요. 홀로 대를 오른다. 이렇게. 대에 오른다. 등산 산에 오른다. 똑같아요. 등대나 등산이랑 똑같은 용법입니다. 그래서 간난 고한 번상빈 이게 간난이요. 가난하다고 지금 우리가 쓰잖아요. 그게 간난에서 온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거. 빈궁하게 사는 거.
그러니까 고단한 인생에서 인생살이가 고단해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인생살이가 고단해서 그것도 여기 이자를 넣으면 좋겠습니다. 만리을이자. 고단해서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만리을이자를 자꾸 이렇게 집어넣는 게 그 한 그룹으로 이렇게 끊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말을 정리하면서 그룹핑 시키면서 넘어가기 위해서 만리을이자를 자꾸 넣는 거예요. 삶이 고단해서 고가 여기서는 고생한다 할 적에도 요 골자를 쓰는데 여기서 이거 부사로 쓰일 적에는 매우라는 뜻이 있어요. 심히 영어로 베리 같은 뜻이 있어요. 매우. 심히 매우 한스러워한다. 이거 타동사예요. 한스러워하다가 뭐를 한스러워해요? 번상빈. 상빈이 뭐냐 하면은 이게 상이 서리상자고 빈이 여기 있는 건 여기입니다. 여기 귀 앞에 있는 거 여기 이쪽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요 사이드 옆에 있는 옆이면서 아래쪽에 있는 거. 그걸 살짝빈이라고도 그러는데 이쪽이 여기 관잔놀이라 그러잖아요. 요 위에가 관잔놀이하고 귀 사이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기 있는 걸 요 빈이라고 해요. 이게 빈자가 보면은 분석을 해보면 이게 터럭 발자든가요? 그래서 여기 빈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발음이 빈이에요. 여기에 들어감으로 해서 머리라는 뜻이 있고, 그래서 뜻은 여기서 취하고 음은 여기 빈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빈은 서리 같은 허옇게 된 머리를 얘기해요. 저는 뭐 허리보다도 뭐 더한 거죠. 이거는 저는 완전히 와 있으니까 상빈보다도 저 같은 머리는 설빈이 되겠네. 설빈. 설빈. 새하얀 머리. 이 번자는요, 번거롭게 많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을 번거롭게 하는 거를 번으로 쓰잖아요. 번거롭다. 귀찮게 많다. 귀찮다는 뜻이 함유되어 있어요. 번거롭게 많은 허연 머리를 한스러워한다 이겁니다. 심히 한스러워한다고. 삶이 고단하여 심히 한스러워한다.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온갖 고생에 그렇게 풀어내요. 온갖 고생에. 네. 그 다음에 요도가요. 이게 요자가 요하고 도자가 무슨 뜻이 있냐면 요자가 원래 이게 물숫자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장마 질적에 오는 물이라는 뜻.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물수가. 그래서 맹자에도 이거 요자가 나와요. 맹자에 행료라는 말이 있어요. 행료. 여기 적어놨네요. 행료. 잊어먹을까봐. 행료라는 말이 맹자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행길가에 도로 위에 있는 물. 비가 오면은 도로에 오목하게 파인데 물이 고이잖아요. 그걸 행료라 그래요. 행료. 발음을 행료라 그래요. 근데 그걸 또 풀이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주자 선생님께서 도상 무언지수라 했어요. 길 위에 있는 근원이 없는 물. 그냥 고여 있는 것. 저런 거는 햇빛 나오고 좀 지나면은 금방 마르죠. 네. 행료.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요가 서술어로 보면은요, 물 적시다는 뜻이 있는데 몸이 쇠약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늙고 쇠약해지다. 그리고 도자는 이게 도자는 거꾸로 하다, 넘어가다, 도산하다, 네, 망하는 거예요. 도산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몸이 쇠약해지는 거, 약해지는 거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행도 요도가 합쳐져 가지고 늙어서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뒤에 나와 있어요. 행도. 요는 늙다, 노쇠하다, 도는 몸 상태가 나쁘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뜻으로 쓰인 거예요, 이게. 늙어서 몸 상태가 안 좋은 거, 몸이 쇠약해진 거. 네. 요도, 요 사이에도 요 말리어리자를 넣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몸이 쇠약해져서, 예, 그래서 말리어리자. 그래서 새롭게, 요 부사예요. 정을 수식하는 거예요. 새롭게 멈췄다. 뭐를 멈췄어요? 탁주배. 예. 탁주잔을 멈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술을 끊었다 그겁니다. 네. 술을 끊었다. 몸이 안 쇠약해져 가지고 이제 술까지 끊었으니까 낙이 없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삶이 쓸쓸하다. 머리는 이렇게 허옇게 되고 삶은 공공하고 그런데다 몸도 쇠약해지고 이제 몸도 안 좋아져가지고 술도 못 마실 지경이 됐다. 술까지 끊어지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탁주배.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의 그 심정을 얘기한 거예요. 제일 위에 두 번째. 그러니까 요거 1, 2, 3, 4 여기까지는 이걸 보통 시작을 할 적에 선경 후정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가 딱 선경 후정이에요. 처음에 경치, 풍광 이런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후에 시인의 그 감회, 마음, 심정, 시상을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새들도 날아가고 풍광은 그대로고 쓸쓸하게 낙엽은 떨어지는데 장강은 끊임없이 흘러온다. 변함없다. 인생은 무상하다. 이런 걸 읽고 그 다음에 자기의 처지 지금 이렇게 돼서 마지막에 허연 머리가 많고 이렇게 술까지 끊게 됐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여기 지금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이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촉상 제갈량이라 그랬죠. 청나라 승상. 그 성도. 거기가 이제 청나라 촉한 땅의 이제 수도였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제갈무후라고 그러죠. 제갈무후에 사당이 있어요. 제갈 이렇게 쓰죠. 그 시호가 무지요. 무후 사당이 있어요. 묘가 제갈무후. 거기 이제 사당을 이게 찾아가서 읊은 겁니다. 이게.
읽어보겠습니다. 승상사당 하처심 금관성외 백삼삼. 이게 잣나무 백자지요. 잣나무 백자가요. 나무목에 여기는 신백자 썼는데 일백백자로도 써요. 이것도 같은 백자예요. 네. 같이 잣나무를 얘기해요. 삼삼. 삼림 할 적에 요 삼자 쓰죠. 삼림. 삼림. 삼자는 나무목이 3개고 수풀림자는 2개고 그렇죠. 이건 우거졌다는 뜻이죠. 네. 영계 벽초 자춘색. 네, 영계 벽초 자춘색. 격역 황리 공호음. 황리가요. 노란 깨꼬리를 얘기합니다. 노란 깨꼬리. 깨꼬리 리자가요. 고을여자 있잖아요. 고을여자에다가 세 숫자 쓴 거예요. 고을여. 고구려 할 때 고을여. 고을여의 옆에다가 세 숫자 붙인 거예요. 이게 꾀꼬리 리자예요. 꾀꼬리 리. 빈번. 삼고 빈번 천하계. 양조 개제 노신심. 출사 미첩 신선사. 장사 영웅 누만금. 네. 승상. 제가 공명을 승상이라고 부르죠. 네. 승상사당. 승상의 사당. 승상지사당. 네. 승상의 사당. 하처심. 하처. What place? 어디? Where? 네. 승상의 사당을 여기 그럼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찾다, 타동사. 네. 이거 목적어가 앞에 나온 거예요. 네. 이렇게 목적어가 많이 앞으로 나와요. 네. 많이 나와요. 네. 실질적으로. 이게 승상사당이 여기서 주제어가 되잖아요. 그게 주제어로 앞으로 내놓는 거예요. 네. 승상의 사당을 어디에서 찾을꼬?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이 하가 당연히 의문사니까 이게 의문문이 되니까 묻는 게 되죠. 금관성외 백삼삼. 금관성외. 금관성외 하면 앞에다 놓고 금관지 성외 이렇게. 금관성의 밖에 이렇게. 이렇게 장소나 때 이런 거 나타낼 적에 XX 뭐 이렇게 많이 그런 패턴으로 쓰죠. 근데 보통 금관성을 그냥 성도를 금관성이라고 그러는데 금관성은 성도의 서성이랍니다. 서성. 성도 서성. 정확하게는 성도의 서쪽에 있는 금관성 조그만 성이 있나 봐요. 네, 지금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금관성 밖에 잣나무가 참삼 우거진 곳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묻고 시인이 묻고 시인이 스스로 답을 하는 거예요. 자문자답이에요. 금관성 밖에 잣나무 삼삼 우거진 곳이다. 이렇게 이제 어디냐? 이러이러한 곳이다. 그러니까 삼삼지처. 여기 요 사이에
이렇게 삼삼기수고 지처가 빠졌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석을 하실 때는 영계벽초. 네. 이 일곱자일 적에는 네 글자, 세 글자를 보통 끊어보고, 그 다음에 네 글자는 두 글자를 이렇게 보통 끊어본다 그랬죠. 지금 계속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영계벽초, 여기까지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도 격역, 황리, 이것도 끊어지는 거고, 이것도 여기서 끊어진 거예요. 여기도 이것도 물론 끊어진 거고. 네. 영계. 이거 계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승상사당 사당의 계단을 얘기해요. 계단을 비추는 계단의 벽초, 푸른 풀. 계단을 비추는 푸른 풀. 계단을 비추는 푸른 풀 하면서 여기 지자가 빠진 걸로. 이게 여기 푸른 풀이 여기 주어예요, 사실은. 푸른 풀은 스스로 춘색, 봄색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푸른 풀이 스스로 춘색이라는 건 푸른 풀이 이제 봄이 돼서 파릇파릇해졌다 이런 소리예요. 네. 계단을 비추는 푸른 풀은 스스로 춘색이도다. 이미 춘색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영계가 벽초를 수식하는 걸로요. 관형. 수식하니까 이게 지가 관형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풀들은 춘색, 이미 푸른색이고, 격, 역, 황리. 나뭇잎을 사이에 두고, 격이 이렇게 뭘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란 깨꼬리가 바로 안 보이고 나뭇잎에 가려가지고 저렇게 보이는 거 저쪽에. 그걸 상상을 하시면 돼요. 나뭇잎을 사이에 둔 깨꼬리는 이것도 그래 황엽지리. 그래서 여기 지금 요거하고 대꾸가 되는 걸로. 나뭇잎을 사이에 둔 깨꼬리는 공, 호음, 좋은 의미도다. 공은 그저, 한갓. 네. 앞에는 여기 자자를 썼잖아요. 부사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자를 쓴 거예요. 부사로. 대꾸가 돼요. 그러니까 나무 사이로 보이는 깨꼬리는 그저 좋은 울음소리로다. 네. 좋은 울음. 깨꼬리가 좋게 운다 이겁니다. 울음소리로다. 삼고빈번 천하계요. 여기까지 이게 지금 풍광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 풍광. 여기 이제 이걸 어디인가 이렇게 하고서는 그곳의 풍광이 이렇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삼고빈번 천하계. 세 번 돌아보다. 세 번 돌아봄을 빈번히 하면 천하를 위한 계책이다. 네. 여기 여기 위자를 넣고 삼고지 빈번. 삼고를 세 번 돌아보기를 자주 번거롭게 하면 천하를 위한 계축이다. 네. 여기 삼고가요. 저 출사표에 보면은 무슨 구절이 있느냐면 삼고 신어 초려지정이라는 저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걸 따온 거예요, 이게 지금. 출사표 저희가 배웠잖아요? 봤잖아요? 후주 유선한테 올린 거죠. 신을 초려지중, 초가집에서 세 번 저를 돌아봤다. 이건 세 번 방문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세 번씩이나 저를 미천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세 번 몸을 굽혀가지고 저를 찾아오셔서 그래서 제가 탐복해가지고 몸과 마음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1년이 흘렀습니다. 그런 얘기가 쭉 나오죠. 출사표 보면.
이 삼고 빈번 그거를 삼고 빈번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삼고를 빈번 삼고를 목적으로 보고요. 빈번을 요거를 자주 번거롭게다. 자주해서 요거를 빈을 부사로 보고요. 뭐를 수식하느냐 하면 자주 번거롭게 않는다. 요 번을 수식하는 걸로 해서 번을 타동사로 보고 그래서 자주 세 번 돌보기를 삼고 처리하는 거예요. 세 번 돌보기를 자주 번거롭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주 번거롭게 하면 천하를 위한 그래서 천하 사이에 요 앞에 위자를 넣어요. 위. 그래서 위천하 영어로 호천하 천하를 위한 계책이었다. 이렇게 신을 세 번씩 돌보기를 자주 번거롭게 하심은 천하를 위한 계책이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신이 아니라 여기서는 두보가 하는 거니까 제갈량을 세 번 돌보기를 번거롭게 이렇게 세 번씩이나 한 것은 천하를 위한 계책이었다. 네,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양조, 계제, 노신심이라. 양조 두조종이라는 얘기는 양대라는 얘기예요. 이대 누구예요? 첫 번째 유비고요. 그 다음에 유선이겠죠. 유비유선. 양대를 개가 여기서 개척하다 그렇게 그러니까 창업을 하는 거예요. 같이 창업을 했잖아요. 말하자면 유비하고 대관장이 창업을 해서 구하다 이겁니다. 양조를 이것도 그러니까 앞에를 목적으로 여기처럼요. 앞에를 목적으로 보고 개척을 해서 구제하다 이렇게 요거는 타동사. 그래서 양조를 개척해서 구제함은 노신심 늙은 신하의 마음이었다 이렇게. 출사 미첩신선사 출사표에서 우리 출사 배웠잖아요. 출사 뭐 군대를 내는 거죠. 사가 스승이라는 뜻도 있지만 군대라는 뜻도 있죠. 군대를 내서 그러나 여기 말일자를 넣는 게 좋겠습니다. 군대를 냈으나 그러나 뒤에 이 미자라는 부정어가 나오니까요. 그러나 군대를 냈으나 그러나 미첩 첩이 이기다는 뜻이죠. 자, 군사를 냈으나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도 말일자 다시요. 그리고 몸이 먼저 죽는다. 몸 주어 죽다 서술어. 네. 몸이 먼저 죽은. 여기 밑에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요거 잊어먹을까봐. 저 기록에 보면은요. 서기 234년 234 이거 외우기도 좋아요. 네. 오장원에서 죽었는데 234년 10월 8일이래요. 네. 죽은 날짜가 오장원에서 사마의하고 붙어가지고 그때는 아직 한나라 있었습니다. 네. 한나라가 아니죠. 위나라죠. 네. 이미 그래서 촉한이 됐으니까. 네. 이미 한나라는 망하고 후한은 망하고 조조의 첫 번째 아들 조비가 찬탈을 해가지고 선양을 받는 식으로 찬탈해서 이제 위나라가 됐을 때 해봤어요. 234년 10월 8일 날 군사를 냈으나 그러나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몸이 먼저 죽으니 길이 장사영웅 루만금네 장사영 길이 장은 이게 부사입니다.
길이 4. 뭐뭇으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 이 4가 사역동사일 적에는 4AB 패턴이라고 우리 배웠죠. A로 하여금 B하게 하다. 그런 뜻이죠. 길이 영웅으로 하여금 만금 옷깃을 가득 채우다. 옷깃을 목적어 타동사. 눈물이 옷깃을 가득 채우다. 그러면 영웅의 눈물. 네. 그리고 영웅지 눈물. 네. 영웅지 눈물. 영웅의 눈물. 요것이 A가 되겠어요. 여기서 보면 요 A. 그 다음에 많이 B가 되고. 네. 그러니까 4 앞에. 영웅의 눈물로 하여금 옷깃을 가득 채우게 한다. 이렇게. 그게 이제 직역인데, 이제 풀어서 저기 해석을 하자면, 길이 영웅들로 하여금 옷깃을 가득, 영웅들로 하여금 눈물을 지어서 옷깃을 가득 채우게 한다. 요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한번 여러분 짚어보자면요. 저기 우는요. 심, 삼, 심, 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가 여기 운이에요. 네. 그러니까 운이 다 맞아요. 여기도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해, 레, 대, 배 요 다섯 글자가 운입니다. 요거 두보의 등고는요 평성에 희운목이라고 해요. 평성의 해운목이래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촉상 이 시는요 평성의 치문목. 이 다섯 글자는 평성의 침자 운목이야. 여기는 해자 운이고 여기는 침자 운.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두보의 유명한 칠원율시 등고하고 그 다음에 또 촉상이라는 두보의 시 송도에 있을 적에 송도 완화계라는 그 개울가에 초당을 짓고 있을 때 지난 시간에 춘야희우하고 같은 무렵에 47살 때인가요? 이거는 56살 때인가? 그렇게 책에 나와 있죠? 56살 때쯤? 죽기 얼마 전에? 네, 56살 때. 죽기 한 3년 전에. 네. 그때 지금 쓴 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